영어 제목은 Going Once네요. 경매할 때 영어 모양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한 경매 작품 250선입니다. 소더비하고 크리스티, 그렇죠? 그 중에 크리스티입니다. 세계적인 경매 회사인 뉴욕의 크리스티를 거쳐간 250점의 예술품과 흥미로운 뒷이야기. 최근에 록펠러 가문의 경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피카소의 꽃을 든 소녀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우리나라 주칠장, 빨간색 칠을 한 장이 나왔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주칠 빨간색 칠을 한 장은 왕실에서 쓰던 장입니다. 빨간색 주칠, 붉을 주자. 그러니까 왕실에서 쓰던 장이 어느새 록펠러 선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동 가면 가장 흔하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반이잖아요. 소반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리가 네 다리인 건데 그걸 개 다리 소반이라고 그래요. 개 뒷다리 닮았어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 뒷다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 다리 소반, 그냥 우리는 소반인데 원래 이름은 저희들이 이제 인사동에서 흔히 부르는 이름은 개 다리 소반이라고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것도 가져갔어요. 근데 한국에는 많아요. 그건 사실은 옛날에 술상 우리는 양반집일수록 술상을 따로따로 놨잖아요. 겸상하는 게 아니라 각자. 그래서 그 개다리 소반은 많은데 그거 먹고 있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도 개다리 소반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친구가 또 하나 줘가지고, 또 언젠가는 또 어느 스님이 하나 주셔가지고 다른 친구들 제가 그거 뭐 가지고 있어 뭐 하겠습니까? 딱 술잔 하나하고 안주 하나하고 맥주병 하나 올려놓으면 딱 맞는 크기거든요. 저도 집에서 운치 살린다고 한 번씩 그렇게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처박아 놨습니다. 그 개다리 소반도 경매에 나왔어요. 그게 크리스티 경매입니다. 크리스티. 더 재밌는 뒷이야기 하나는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이 자기 어릴 때 추억이 숨어 있잖아요. 그 그림들에 대해서, 뭐 기물들에 대해서. 그러자 그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1,000씩 줘야, 야, 니들 이거 갖고 싶은 경매에 참여해서 니들 비싸게 사야 하는 거예요. 직접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 이건 매년 그 해 경매 작품 중에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작품들을 쭉 늘어놓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서를 담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출판 시장은 어떤 책을 내놓느냐,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런 책들은 많아요. 이런 책은 드물어요. 경매 회사에서 재밌게 팔렸던 뒷이야기에 있는, 이런 와인 경매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역시나 중국 작품, 일본 작품들은 옛날 중국의 오래된 술병. 원래 술은 제사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병이 대단히 화려하잖아요. 술잔 자체도 신한테 올리던 그런 거죠. 중국 의자들. 최근 들어 이제 중국에 대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넓게 퍼져가고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가 세계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뉴욕만큼이나. 그 당연히 중국 제품들이 비싸게 팔리는 거죠. 중국 물산들이. 그 다음에 시계 경매. 되게 예술 시장은 1차 시장은 갤러리 시장이고 2차 시장은 경매 시장이에요. 우리는 조금 왜곡돼 가지고 비밀거리가 많고 사람 대 사람 거리가 많고 또 화가와 고객과의 직거래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품이나 위작품이나 의료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제품 보증서, 진품 보증서가 안 따라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꾸 나중에 진위 소동이 부는데, 경매회사를 거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진짜야 그런 식으로 내놓거든요. 그리고 잘못되면 자기들 책임을 져줘요. 우리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 쉽게 반품 받을 수 있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 입소문 듣고 야 이거 명품이야, 어디 이태원에 가서 산 것보다 백화점에서 사면 증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의 경매에 나온 작품 중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예술품 250점들의 뒷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냥 쭉 눈여기로 보셔도 되고요.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예술품에 대한 관심, 예술품 시장에 대한 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의미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제가 최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책입니다. 제가 지금 중국 책에 대한 서평을 2주일에 3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2군데다 쓰는데, 한 코너에는 프레시아는 격주로 중국 책을 쓰고, 그 다음 차이나랩이라고 네이버에 있는 중국 사이트에는 매주 수요일에 써요. 이건 제가 프레시안에 썼던 책입니다.
맨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서점에 가서 골랐거든요. 책 이름이 뭐냐면 지금은 중국을 읽을 시간이에요. 원투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쭉 아이들하고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중국어를 가리키시니까. 그 중에서 대표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국어 선생님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신학기 첫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은 게 뭔지, 뭐가 당신들 가장 궁금한지 이런 것들 한번 순서를 뽑아서 애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준 다음에 저한테 다 보내주실래요? 그랬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 많이 보내왔어. 열어봤어. 순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헛웃음만 나왔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알고 싶은 중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중국 사람들은 왜 인육을 먹나요? 둘째, 중국 사람들은 장기 매매를 한다는 데 사실인가요? 셋째, 중국 음식은 쓰레기라는데 정말이에요? 넷째, 중국 물건은 왜 그리 질이 안 좋나요? 다섯째, 중국 사람들은 더럽다는데 진짜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이라 자기들 극단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해외 토픽 같은 데서 접하게 되는 단편적인 뉴스, 그런 게 오래 가잖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 일반 부드러운 뉴스보다는 그런 독특한 뉴스가 재밌고 그런 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가 기억에 남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사고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선생님들끼리 40몇 분이 다시 모여서 우리 청소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쉬운 책을 한번 써보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책이에요. 겨울에는 하얼빈보다 상하이가 더 추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은 국가잖아요. 국가가 난방을 책임져요. 근데 하얼빈 같은 데는 저 북쪽이라서 추우니까요. 늘 영상 5도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난방을 해줘요. 3월, 4월까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추운 때가 10월 이때예요. 난방 들어오기 직전. 난방 들어오면 따뜻해져요. 근데 상하이는 영상 5도 내려갈 일이 없어요.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서 며칠이 지속돼야 난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하이 같은 데는 한 번씩 갑자기 추위가 와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난방 넣어줄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갑자기 추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도리어 상하이가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방을 안 해주니까. 개별 난방이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중국 여유층들은 우리나라 온도를 들여놔요. 그래서 개별 난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국가가 주택을 지어서 나눠주던 그런 시절에 사는, 그런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훨씬 추운 거죠. 근데 도리어 하얼빈은 호텔 가서 따뜻해요. 겨울에 가보면. 저도 하얼빈 얼음축제 가봤습니다. 추운 줄을 몰라요. 뭐 바깥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지만 다시 호텔로 들어오면 따뜻하니까요. 호텔 로비 들어오면 살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에 대한 가장 사소한 궁금증부터 대단히 깊이 있는 통계도 많아요. 일단 중국의 소수민족이 55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분 인구 통계도 나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구 통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한국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전부 다 짝퉁 공화국이라 컨텐츠를 전부 다 공짜로 사서 보는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료 사이트 잘 되는데 아주 많아요. 우리도 정규 시장이 있고 짝퉁 시장이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한테는 입장에서는 그 짝퉁만 보이는 거죠. 친구들이 지재권을 다 침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그렇잖아요. 그런 책들을 1권, 2권으로 냈는데 1권은 제가 산 책이 벌써 9세째예요. 2권은 이제 최근에 나와서 전 2권을 먼저 사서 보고 그 다음에 1권으로 봤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이런 호기심 있는, 보십시오. 이런 자료는 내가 좀 기억을 해야 돼. 이런 게 이 정도로 나올 정도니까요. 재밌는 책인 거죠.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중국에 대한 아직 이해가 시작되는 분들을 위한 재미있고 편리한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문투도 대단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초, 중, 고 대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편리하고 편안합니다. 꼭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트 경매에 대한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중국어 선생님들이 쓰신 중국 안내서 이 두 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